81페이지 지수함수의 활용에서 부등식 설명하겠습니다. 잠깐 보시면 마찬가지로 부등식은 지수 방정식이랑 동일하게 밑을 통일을 하고요. 밑이 a예요. 그리고 지수가 fx고 이쪽이 gx고 마찬가지로 개수가 요 앞에 a의 개수가 1이 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날리면서 a가 1보다 크면요 부등호 방향 안 바뀌고요, a가 1보다 작고 0보다 크면 부등호가 바뀐다. 이런 룰을 가지고 지수 부등식을 계산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자, 81페이지 2페이지를 보시면 개념 익히기가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하시면 되고, 요거 제가 3번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3번은 이거는요 이렇게 밑을 통일을 해야 되니 2의 x 이렇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겨야 되죠. 2의 x 플러스 1이 돼요. 그리고 요거를 날리면서 밑이 1보다 크잖아요. 밑이 1보다 크니까 날리면서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뀌어요. 됐죠? 그래서 넘기면 x는 뭐예요? 1보다 작다.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구한다고 합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하시고요. 그리고 82페이지 개념 익히기 풀어보십시오. 네, 8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83페이지 필수예제 19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2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21이잖아요. 32는 뭐예요? 2의 5승이죠. 2의 5승이 위로 올라가면요 마이너스 5승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요거를 곱해서 이렇게 만들면 마이너스 10x 플러스 5가 되고요. 요거랑 같다고 놓고 하는 게 방정식 계산이잖아요. 근데 지금 부등식이라서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얘를 날리면서 부등 방향 그대로 진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에 해당되는 부등식을 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쪽도 잠깐 보면요. 3의 x-1이고 오른쪽으로 넘기면 3의 3승 가로 열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가 돼요. 마찬가지로 3을 날리면서 3이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부등호가 안 바뀌고 2차 방정식 계산은 어떻게 해요? 2차 방부등식 최고차이의 양수여야 되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넘겨서 계산을 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인수분해가 들어가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고 또는 x는 1보다 크다. 이렇게 계산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자, 필수예제 20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2의 x를 t로 치환하고요. 방부등식 푸는 게 거의 동일해요. t는 0보다 크다 이렇게 가요. 그래서 치환해서 이렇게 나왔고요. 부등식을 계산하면 이렇게 돼요. 이게 벌어져 있으니까 양쪽 바깥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t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t는 2보다 크다. 또는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요 t 범위가 0보다 크다가 이렇게 있잖아요. 얘 때문에 얘가 공통 범위를 구해야 되니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환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t는 2의 x고요. 여기는 뭐요? 0이 되는 건 없죠. 그래서 얘를 날리고요. 왜냐하면 지수함수는 항상 0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당연한 거니까 요거는 날려도 돼요. 날리고 요거는 2의 마이너스 1이잖아요. 됐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여기는 뭐요? 2의 x고 2의 1이죠. 그래서 x는 1보다 크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요 과정 이게 지금 현재는 쓸모가 없는 과정이지만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서술형이 나왔을 때 이 부분 안 쓰면 감점이 돼요. t는 0보다 크니 t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고 t가 2보다 크다고 하면 이거랑 공통 범위를 구해야 돼서 얘가 해예요. 중간 얘가 해가 되고 그 다음에 얘를 2의 x랑 2분의 1이고 0보다 크다 이렇게 한 다음에 지수는 항상 0보다 크니까 얘는 무시하셔도 되고 2x는 2보다 크다 이렇게 가야 돼요.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84페이지 필수예제 21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부등식이 있는데요. 얘네가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수 부등식이라는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수 부등식이라고 하면 지수는 1이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요 1을 이렇게 나누면 안 되는데 지수 부등식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x가 0에서부터 1 사이 x가 1일 때 x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나눠서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x가 0에서 1 사이면요 날리면서요 지수를 날리면서 부등방향 뒤바뀌죠. 뒤바뀌고 이거랑 얘랑 공통 범위를 구하면 얘가 x가 2보다 작대요. 그러면 공통 범위는 얘가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x가 1일 때는 1 집어넣으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등호가 안 붙었으니까 성립하지 않으니 공집합이 되고요. x가 1보다 클 때는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얘랑 얘랑 공통 범위를 구하면 x는 2보다 크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케이스 분리한 거기 때문에 합범위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또는으로 바꿔준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필수예제 22번 설명하겠습니다. 필수예제 22번은 이렇게 부등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얘랑 이렇게 두 개를 분리해서 이렇게 만들고요. 이렇게 된 건 공통 범위잖아요. 그래서 공통 범위를 계산하셔 답을 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잠깐 필기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죠. 제일 중요한 85페이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엄청 설명이 10분 이상 길어질 것 같고요. 필기를 나눠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설명할게요. 자, 이제 이거를 배우기 전에 백그라운드 난리지예요. 그래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려고 하면요. a는 0보다 큰 아래로 블록 그래프가 돼야 되고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돼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것은 x축과 만나는 점이 없다는 거고 근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제한된 범위로 바뀌어요. 이 문제가요. 좀 이따 그건 설명드리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는 이런 조건이 있고요. 제한된 범위가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x가 1에서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을 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됐었을 때는 얘는 어떻게 나오냐면 꼭지점의 x좌표가 범위 내에 있냐 외에 있냐 이렇게 두 가지로 케이스 분리를 해요. 자, 첫 번째 꼭지점의 x좌표가 1에서 4 사이 범위 내에 있을 때는 그림을 한 4개 정도 그려요.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 공중에 뜬 경우, 판별식이 0인 경우, 그리고 판별식이 0보다 큰데 여기를 이제 범위를 지나치는 경우, 그리고 판별식이 0보다 큰데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는 경우 한 4개 그림을 그려요.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는 공중에 떴잖아요.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0보다 큰지 확인해요. 성립하네요. 그게 동그라미 친 거고요. 판별식이 0일 때는 0보다 커야 되는데 등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안 돼요. 만나는 지점이. 그래서 x 이렇게 쓰시면 되고 판별식이 0보다 큰데요. 얘가 0보다 커야 되잖아요. 이 범위 내에서. 그래서 이 부분이 안 돼요. 그리고 판별식이 0보다 큰데 얘는 다 안 돼요. 됐죠? 그래서 이게 두 개가 판별식이 둘 다 0보다 큰데 안 되고요. 요 두 개가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묶여 있는 경우에 이렇게. 그리고 판별식이 0인 경우도 안 돼요. 그럼 될 수 있는 경우가 판별식 0보다 작은 경우잖아요. 그것만 돼요. 그러니까 판별식으로 구분이 가능하니까 판별식 0보다 작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꼭지점의 x좌표가 범위 내에 있는 거는 이렇게 구분하고 그 다음에 판별식으로 구분이 가능하면 판별식 0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답을 내는 방식으로 취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필기를 하시고 한번 외워주세요. 잠깐 화면 멈추세요. 됐죠? 그 다음에 꼭지점의 점점이에요. 꼭지점의 x좌표가 범위 외에 있는 경우를 구할게요. 그래서 1에서 4 사이고 꼭지점 x좌표가 이쯤에 있대요. 이거는 한 5개 정도 그림을 그리는데요. 판별식 0보다 작을 때, 판별식이 0일 때, 판별식 0보다 큰데 위로 지나갈 때, 판별식 0보다 큰데 관통할 때, 판별식 0보다 큰데 벗어날 때 이렇게 5개 정도 그림을 그려줘요. 그림 안 그리고 풀려는 학생이 있어요. 제발 부탁이에요. 그림을 그려주시지 않으면 오답이 거의 100% 나옵니다. 예? 자, 그러면 판별식 0보다 작을 때 성립을 하죠. 그리고 판별식이 0일 때가요. 여기가 화살표가 없네요. 이렇게 돼요. 판별식이 0일 때 성립을 하네요.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여기에요. 여기 화살표로 갔어요. 0보다 클 때도 요 범위 내에서 위에 있죠. 이렇게 요 범위 내에 성립을 하네요.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가 여기가 또 있네요. 근데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는 성립을 하지만요. 여기가 성립하지 않아요. 여기가 x예요. 그래서 x가 돼요. 그리고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요. 요 범위 내에서 위에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위에 있는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x예요. 그래서 보시면 판별식이 0보다 큰 거 세 가지가 있는데 판별식 0보다 큰 거 세 가지가 있는데 얘는 되고 두 개는 또 안 돼요. 그래서 판별식을 구별하지 못한다. 그럴 때는 경계값을 한다. 경계값은 뭐냐면 F2를 대입한 요값 있죠. 그리고 F4를 대입한 요값 있죠. 그게 0보다 크면 돼요. 이런 식으로 경계값으로 계산을 한다. 그래서 근의 위치 분리해서 나오는 경계값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가 0보다 크고 여기가 0보다 크면 요 사이는 다 0보다 크겠구나. 그래서 요거는 공통범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판별식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판별식 얘는 0보다 크고요. 근데 성립을 하고 판별식이 0보다 큰데 성립하지 않고 판별식이 0보다 큰데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서 판별식이 0보다 큰데 하나는 성립하고 두 개는 성립하지 않아서 판별식 구별이 안 돼서 그때는 경계값으로 계산을 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잠깐 다시 이제 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되게 어렵고요.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엄청 많이 나와요. 2학년 때, 3학년 때도 맨날 나와요. 3학년 문제에서 나오는데 이거를 몰라서 못 푸는 경우도 많아요. 자, 그럼 이제 왜 두 가지를 설명했는지, 여기 왜 두 가지를 설명했는지 화면에 다 나오나요? 잠깐 올릴게요. 두 가지를 다 설명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필수예제 23번 문제 읽어보십시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을 한대요. 모든 실수죠. 이쪽이에요. 근데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 t로 치환을 해요. 모든 실수가 t로 치환을 하면서요. 이렇게 제한된 범위로 바뀌어요. t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거로 풀려고 했으나 이 부등식을 계산하기 위해서 t로 치환하면서 t값의 범위가 제한이 돼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t로 치환해서 이렇게 됐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꼭지점의 x좌표가 범위 내에 있냐 왜 있냐 구별한다 그랬죠. 네, 꼭지점의 x좌표가 t가 0보다 크다잖아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네모 쳐놓으셔야 돼요.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t가 0이고요. 얘가 0보다 커요. 꼭지점 x좌표가 6이어서 범위 내에 있는 거네요. 그럼 한 4개 정도 그린다 그랬죠? 그래서 판별식 0보다 작을 때, 판별식이 0일 때, 판별식 0보다 큰데 여기를 지나갈 때 범위를, 판별식 0보다 큰데 완전히 이쪽 범위를 벗어날 때, 이렇게 4가지를 그린다고 했어요. 판별식이 0보다 작은데 얘가 0보다 크죠? 성립하네요. 판별식이 0인데 이 부분 여기는 성립하지 않네요. 판별식이 0보다 큰데 성립하지 않고 얘도 판별식이 0보다 큰데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판별식 구별이 가능해요. 그러면 판별식 0보다 작다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판별식 0보다 작다는 꼭지점의 y좌표가 0보다 크다는 거랑 동일해요. 그래서 요거를 중요합니다. 네모 쳐놓을게요. 꼭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요. 꼭지점의 y좌표가 0보다 크다는 방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F6이 대입한 게 경계값이 아니에요. 꼭지점의 y좌표고요. 걔가 0보다 크다. 걔는 18보다 크다. 이렇게 했는데요. 판별식 0보다 작다고 해볼게요. 판별식 0보다 작다 해도 걔는 18보다 크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요 부분 필기를 하시고요. 때로는 이제 등호를 붙여, 경계값 같은 경우는 등호를 붙여줘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그때그때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필기를 잘 해두십시오. 요것도 다 일일이 하세요. 확인할 거예요. 필기 잘했는지.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그와 관련된 문제가 확인 문제 112번이에요. 요 3개의 문제 풀어보시고
이제 화면 멈추고 잠깐 풀어보시고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세요. 이해가 안 되면요. 잠깐 화면 멈추고 3개 풀어보세요. 됐죠? 자, 필수예제 24번 설명하겠습니다. 24번도 시험이 잘 나오는 거고요. 자, 전자파가 특수 소재를 제작한 필름 한 장을 통과하면 75%가 감소가 되근더 나타난다. 전자파 세기에 처음에 1024배 이하로 줄어들었을 때 필요한 필름의 최소량은 몇 장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네, 처음에 전자파가 I0야 인텐시브 그거 약어예요. 75%가 감소했으니 4분의 1의 I0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한 번 통과하면 4분의 1의 i제곱이 돼요. 점점점점점. 4분의 1의 n장을 통과를 하는 게 처음에 1024배라니까 이렇게 식을 세워요. II 날리고 2의 2승이죠. 위로 올라가면 2의 마이너스 2승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2의 10승이죠. 위로 올라가면 2의 마이너스 10승이에요. 그래서 날리면서 이제 계산을 하시면 n이 5보다 크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이 그림도 그려놓고 필기를 해주십시오.